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 세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 변호사 배우설을 주장하며 관련 정황들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시위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입자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어 이들에게 정보를 준 배우로 윤석열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지목했는데요. 손전등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특정 판사의 당연히 이름과 또 위치와 그리고 빠르게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사전 모의나 혹은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 7층에 판사실이 있다는 건 그 해당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았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배우나 사전 모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그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석동원 변호사 정도 아니면 과연 법원 내부에 그리고 해당 이 사건에 대한 이 영장 심판을 하는 영장 심의를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상당히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선동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판사의 주소와 자녀의 정보까지 신상이 털리고 있다며 보복의 수준이 매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서부지법 침입자들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근처 호프집에 석 변호사가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번 폭동은 사전에 준비됐고 배우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동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며 정광훈, 석동현,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팩트를 근거로 한 합리적 의심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둡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당시에 이게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 원본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쪽지 원본입니다. 쪽지 원본. 쪽지 원본 보니까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걸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확보하라는 게 예비비만이 아니라 국회에 운영비도 주지 말고 임금도 주지 말고 딱 끊어라 라고 하는 게 2번째 나와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해라 라고 하는 게 2번째인데요. 이거 그냥 훑어만 봐도 기억 못할 내용 아닙니다. 3번째는 몇 번 얘기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라.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내용이죠. 이 내용 훑어만 봐도 깜짝 놀랄 내용인데 이거 기억 못한다고 덮었던 최상목 권한대행.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자꾸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공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지금은 주요한 답입니다. 검찰이 왜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라잖아요. 비밀번호 16자리 넣어서 하라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황금폰 제대로 안 찾고 온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가서 다 찾으면 되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다시 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소환도 촉구하면서 또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접은 종이에서 한 장짜리 자료로 또 이내 쪽지로 둔갑했던 내란 수기 윤석열이 12.3 계엄 당일 최상목 내란 중요 임무자에게 건넨 명령 지시서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주 작은 메모지를 뜻하는 쪽지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건 그냥 누가 봐도 A4 한 장짜리 문서였는데요. 안에 적은 내용이 적을 뿐 사이즈는 분명 문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고도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명이 너무나도 우스웠는데요.
보는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글을 한눈에 읽고도 순식간에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지시사항 3개였는데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건데요. 진짜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지도부가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그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나랏돈까지 끌어쓰려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 물론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 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는데요. 문건은 계엄포고령 문건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아주 많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되는데요.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검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이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체포 구속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 비서실,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특검이 지금 당연히 오늘이라 내일이라도 특검 공포하면 특검이 대통령 구속기간 안에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그걸 늦추는 게 이 정부고 그걸 늦추게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설특검 다 통과돼서 언제든지 임명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부예요. 이 내란을 계속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게 이 정부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특검이 수사할 게 없다고요? 무용론? 특검 무용론 들고 나오려고 여지껏 시간 끌었던 거죠. 아직 비서실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되고 국무위원들 지금 법무부 장관들 비하폰 썼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사 특검이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 수사해야죠. 지금 장관들 다 무혐의 한다면서요. 검찰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